자, 금요일에는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초대석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여성들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직장에서 온갖 차별과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이런 분들을 돕고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직장갑질 119 뉴스에서 가끔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직접 직장갑질 119의 윤지영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은연중에 갑질한 적은 없는지 돌아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에 이야기 친구 남정미 씨와 함께 같이 고민해보죠. 인사 나누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난 갑이 아니야. 절대로 대본 적이 없는 남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남정미 씨도? 직장갑질 119 이 보도에서 보신 적 있어요? 아, 보도에서도 보고 오늘 전 이거 조사하려고 들어가 봤는데 바로 친절히 이렇게 누군지 고발하세요 이렇게 링크가 뜨더라고요. 아, 바로? 예. 바로 이렇게 그렇죠. 네. 내가 좀 고통받고 있다 생각하면 그 오직하면 119로 누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바로 떠야죠. 네. 되게 보니까 굉장히 일단은 익명인 것 같아서 편안해 보였어요. 네. 저희가 그 유명한 깨톡, 예. 오픈 깨톡방을 만들고 깨톡방. 예. 거기에 누구나 들어와가지고 자기 신분은 가리고 익명으로 이모티콘도 가리고 이제 어떤 갑질을 당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좀 알아볼까요? 직장갑질 119 언제 왜 어떻게 시작된 단체인가요? 그러네요. 2017년 11월 1일에 시작을 했고요. 예. 이제 그때 시작할 때는 직장에서 한번 민주주의를 실현해보자, 꽃피워보자라는 취지였어요. 그때가 이제 딱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물러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또 사람들이 광장에 나가가지고 막 시위를 촛불 했는데, 시위했었던.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리에서는 촛불 시위를 하는데 또 직장에 가면은 완전히 또 똑같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거리에서의 그런 민주주의를 직장으로 가져와 보자라는 취지로 좀 재밌게 시작해 보자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재밌게 시작했는데 지금 3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처음에는 좀 가볍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좀 묵직해졌다고 들었습니다. 네. 맨 처음에는 일단 그 오픈 카톡방을 만들고 거기서 상담을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들어오겠냐 했는데 첫날부터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첫날부터 몇 명 들어왔어요? 첫날에? 그때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제가 하루 종일 정말 앉아서 답을 해야 되는. 저밖에 없어가지고. 혼자 네. 처음에 하실 때니까. 그렇죠. 그래서 법정에 가가지고도 막 상담을 하고 상담해야 되고. 네, 밤에도 상담하고 뭐 그렇게 막 시작을 했었죠. 네. 목말라 있었던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다는 걸 그렇죠. 증명한 거네요. 네. 그러면은 첫날은 그랬고 지금은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하루 몇 분이 들어오시고. 지금 그 카톡방에 상주 그러니까 들어와 계신 분이 1,100명이 넘어요. 거기 그냥 늘 들어와 계신 분은 1,100명. 계속 드나들기도 하는데 현재 기준으로 한 제보가 1,100명. 들어오는 거는 그러면 제보 저희가 이메일로도 제보를 받아요. 네, 다 합쳐서. 예. 이메일 파악이 솔직히 잘 안 돼요. 왜냐면은 카톡방은 뭐 너무 많이 오니까 파악이 안 되고 이메일은 하루에 한 평균 10건에서 지금까지 세어보니까 한 11,000건 정도가 11,000건 이메일로만. 네, 딴 건 뭐 셀 수가 없고. 그러면 처음에 혼자 시작을 상담하셨는데 지금 그럼 몇 분이 어떻게 상담 뭐 스텝이 뭐 좀 늘었을 거. 예, 저희 한 140명 정도 상담하시는 분들 많네요. 엄청 많죠. 그러면 구성이 변호사 외에 또 많은 분들이 있어요? 저희 뭐 변호사도 있고 노무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 쪽으로 활동하시는 활동가들도 많이 있고요. 예. 막 노동조합에서도 들어와 계시기도 하고 왜냐면은 이게 꼭 법적인 해결이 다는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법을 좀 넘어서서 다양한 어떤 솔루션,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렇죠. 거죠. 꼭 법적으로만 해결하지 않더라도 해결될 수 있다면 더 좋죠, 사실은. 맞아. 그렇죠. 네. 혹시라도 내가 너무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여기 왔는데 이걸 이제 뭐 좋은 언론에서 보도를 해주신다거나 이런 의도의 분들도 계신가요?
좋은 언론, 네, 그렇죠. 저희 그 제보 중에 보면은 사실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이건 좀 사람들이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많아요. 그리고 뭐 예컨대 어떤 헤어 디자이너가 갑질을 당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또 다른 또 헤어 디자이너들이 당하는 갑질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사회적으로 좀 어쨌든 알려야 개선됐으면 되는데, 좋겠다. 네, 알렸으면 그래서, 좋겠다. 네, 그렇게 그런 취지로 저희 쪽에 제보하시는 분들도 많고 같은 맥락에서 이제 언론사 기자분들도 네. 저희 오픈 카톡방에 막 계시면서 예. 기사거리가 없나? 네, 찾아보시죠. 그렇겠네요. 혹시 네. KBS 아나운서실 정모 선생님을 뭐라고 하는 건 없나요? 네. 그건 뭐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예. 있으면 여기서 얘기하시겠죠. 벌써 검사하고 나오셨겠죠. 그렇겠죠. 네.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책을 보다 보니까 그 직장 내의 그런 상사들의 이거는 이제 갑질. 근데 외국에서 그걸 무례함이라고 표현을 네. 했더라고요. 정말 꿈의 직장을 들어갔는데 1년 만에 그만두시게 되면서 이 직장 내 상사가 이 부하 직원들에게 하는 그 무례함의 그 비용이 결국은 그 직장을 나가게 함으로써 엄청난 그렇죠. 손해다 기업 입장에서도 라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요즘에 이걸 우리가 이제 기업 입장에서 이걸 별로 사실 관심 없게 개인적인 문제들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저희 그 제보들을 쭉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렇게 괴롭힘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피해자가 다수예요. 가해자는 소수고 가해자가 소수지만 피해자는 어쨌든 다수인 다수. 경우 그러면은 직장 분위기 자체도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고 거죠. 못 버티니까 계속 이제 사람들이 나가는 드나드는 거고요. 이직이 많고. 그럼요. 그래서 오히려 업무에 저해가 되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정말 조직에 신경 좋은 일이 써야 없는 거죠.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조직에서. 네. 그런데 이제 요즘에도 보도들이 그 직장갑질 119에서 나온 것 때문에 조사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최근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 갑질에 관련된 것들이. 사실 그간에 저희 계속 이제 막 보도자료를 내기도 해요. 좀 네. 알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계속 보도자료를 내고 그래서 계속 보도가 잘 많이 나가기도 했어요. 근데 특히 최근에는 이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들이 막 올라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이게 좀 개정의 필요성도 있고 그거를 알리는 취지에서 이제 저희도 또 열심히 언론에 알리기도 가장 기억에 하고요. 남는 게 어떤 사례였습니까? 가장 최근에 제가 봤던 사진으로까지 보내주셔서 예. 이 눈이 완전히 한쪽 눈이 까매요. 근데 사연을 보니까 술자리에서 대표라는 사람이 소주병으로 눈을 찍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가 말이 안 완전 되네. 수술할 정도로 이렇게 막 까맸던 경우가 있고 또 기억이 나는 거 이것도 이제 또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아니 그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갑자기 열이 확 받네. 그렇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도 반복이 된. 네, 그런데도 이제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가정 폭력이나 이 폭력이나 직장 내 폭력이나 똑같은 폭력 아니에요? 사실은 한 번 가만히 두기 시작하면 계속되는 거. 네. 근데 사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가정이 있는 입장이거나 이제 아이를 근데 키우고 너무 있으면, 슬프네요. 함부로 또 못하고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또 찾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본인 어쨌든 또 먹여 살려야 살려야 되고 되니까. 자기도 맞아.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여기 아니면 또 직장 구하기 힘들고 뭐 이러면은 그냥 그런 경우를 감당하기도 하는 거죠. 네. 그래도 좀 희망적인 얘기 좀 듣고 싶은데요. 이렇게 우리가 움직였더니 야 이것들 좀 바뀌었어. 이렇게 좀 그래요. 자랑 좀 한번 네, 좋은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들어보죠. 저희 그 설립 초기에 들어왔던 제보인데 이거는 얘기를 해도 돼요. 어떤 병원에서 네. 장기자랑을 하면서 선정적인 장기자랑을 막 이거 강요를 했었고 보도된 거 아닙니까? 본 적 있어요. 저희 네. 그게 예. 제가 그때 딱 오픈 카톡방에서 상담을 하는데 그 병원에 계신 분이 딱 우리 이렇게 장기자랑에서 선정적인 춤을 강요를 한다면서 사진을 올려주셨고 그때 그걸 봤던 기자가 곧바로 또 이제 기사를 쓰신 거군요. 그래서 결국에는 장기자랑은 없어졌고 여기는 이제 특히나 노동조합까지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아주 잘 되어 계시죠. 그렇군요. 하나 또 있는데 예. 여기는 청와대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네. 청와대에서 이제 그 경찰이 또 갑질을 당한 아주 개인적으로 막 사설 트레이너처럼 막
굴었던 아주 갑질 상사가 있었는데 예. 이것도 이제 저희가 들어와서 대응을 했고 청와대에서 모든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갑질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이야. 했죠. 야, 정말 이렇게 보면 또 의지가 많이 되는데. 이게 알려지면은 예. 결국은 다들 이렇게 개선은 하시는데, 그죠? 그렇죠. 결국은 이게 시스템으로 결국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맞아, 앞서 맞아. 얘기하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이 제정이 이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네. 지금 뭐 시행된 지는 이제 1년 조금 넘기는 했는데, 네, 맞아요. 아직도 이게 이제 다 알려져서 이걸 어떻게 지금 제도가 되고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 기회의 취지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네. 직장에서 어떻게 내가 또 보호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조심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좀 알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말 그대로 직장에서의 괴롭힘은 금지된다라고 법에 명시를 했고요. 네. 직장에서의 괴롭힘이 뭐냐라고 하면은 우위에 있는 힘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그 우월함을 이용을 해가지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근무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직장 내 괴롭힘은 금지가 되고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회사에서 적절하게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더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신고를 했다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 보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법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지금 1년 정도 넘게 진행됐잖아요.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시나요? 저희 최근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법 시행 후 직장 내 괴롭힘이 얼마나 줄었는지. 근데 확실히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줄었다라고 답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조심을 하고 있는 거군요, 서로 간에. 그렇죠. 네. 예. 어떤 점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까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그 항목들의 그 법안의 내용들이 좀 구체적이지는 않다 이런 맞아요. 생각은 좀 들고요. 맞아요. 두루뭉실해서 이렇게 적용될 수도 있고 저렇게 빠져나가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네. 지금 딱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회사가 취해야 될 조치 의무라는 것들이 네. 어쨌든 지금 법에는 있긴 하지만 예컨대 언제까지 조치를 해야 되는 거냐. 아.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호를 한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세세하게 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회사가 이제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우리 조치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는 있고요. 그럼 법에서 그렇게 돼 있으면 회사 안에서의 또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취업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죠. 예, 그것도 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변해야죠. 예. 지금 취업 규칙으로 어쨌든 담도록 하고는 있긴 한데 네. 사실상 또 잘 시행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좀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그것도 좀 법 개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요한 거는 이게 근로기준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저희가 그렇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하지만 네. 근로기준법 안에 이제 몇 개의 규정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적용 대상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라는 건 소위 말하는 지금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 되게 네. 갑질 많이 당한다라고 하는데 이분들한테는 적용이 안 돼요. 지금 약간 자영업자처럼 이렇게 맞아요. 되어 있죠. 소위 말하는 이제 프리랜서 네. 이런 분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예컨대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갑질을 한다. 그것도 보도가 경비원이 많이 입질을 됐던 한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저희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또는 고객이 막 갑질을 한다. 예. 근데 여기는 또 제외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직장 상하 안에서 관계가 아니니. 네, 맞아요.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아니면 적용이 안 돼서 좀 현실에 맞게끔 적용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그러네요. 얼마 안 있으면 모든 전 국민이 이제 프리랜서 시대로 간다고 얘기하는 이 그렇죠. 마당에 네. 변화도 또 좀 필요한 법 개정도 맞아요. 약간 변화가 필요한 네, 부분이네요. 네. 그래서 작년 좀 보니까 올해 7월에 보니까 네. 예, 세종문화회관에서 갑질 금지법 네. 시행 1주년을 맞아서 이제 틀을 만들었는데 리모델링 해야 될 구멍이 맞아요, 보이니까 맞아요. 구멍 슝슝 갑질 금지법 리모델링 기자회견이 있더라고요. 네. 이때 이제 피켓을 들고 나오시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직장 구성원의 인식 개선에 대한 얘기들 5개명 정도 얘기를 하고 네. 계시던데 그거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뭐 슬기로운 직장 생활 5개명. 네네. 예. 이거 파트가 이제 세 파트로 나누더라고요. 네. 구성원들이. 저희 일단 이거 잘 알아야 되겠네요. 네, 상사 5개명. 직장 상사 5개명. 5개명. 네. 네, 뭐 5개인데 일단 네. 대표적으로 그냥 하나만 먼저 할게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아닌 역할이 다른 동료다.
위아래가 아니다. 네. 아, 역할이 다른 네. 동료. 왜냐하면 이제 상사가 이제 주로는 인식 아래 개선을 직원, 위한 거군요, 이게 지금. 이제 지켜야 될 직장 안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야 되는 어떤 5계명인데 그래서 아랫사람이 아닌 역할이 다른 동료다. 그다음에 까라고 하면 까야 되는 시대는 지났다. 그러니까 까라고 하면 까야지. 아, 선배님, 까라고 하면 깠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네, 지났죠. 이거군요. 네, 뭐 네. 이런 이제 좀 가볍지만 딱 와닿는 내용으로 5개를 정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료 5계명도 있어요. 동료 5계명. 네. 동료 간에도 있나요? 예, 있을 수 있겠죠, 뭐 이것도. 네. 이제 예. 동료도 이제 그 주변 사람들한테 뭐 좋은 말을 사용한다. 뭐 이런 거 있는 거죠. 동료 그러니까 5계명을 말부터 좀 시작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네. 당신의 용기가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만듭니다. 둘, 상대방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고 상대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3. 농담이나 선이라도 불쾌감을 줄 수 있음을 상기합니다. 네. 4. 피해 사실에 공론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위한 행동임을 기억합니다. 네. 5. 피해를 호소하는 동료의 의사와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안에서 같이 동료로서 지켜줘야 할 것들이 네, 그러네요. 많아요. 예. 네. 그리고 이건 좀 담당하는 괴롭힘 담당하는 애들 맞아요. 있잖아요. 네. 괴롭힘 담당자 5계명도 있어요. 네, 저희가 조사가 되게 중요하고 이게 사실이 발생했을 때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이후의 대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대처를 담당하는 사람이 지켜야 될 5계명. 그래서 일단 비밀을 준수를 해야 되는 비밀 거죠. 준수. 그렇죠. 맞아. 비밀을 준수하고 네. 그다음에 이게 보복 조치라든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르게 이제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도 있는 거고요. 맞아요. 행위에 합당한 징계가 가해자, 피해자, 회사 모두를 위한 조치임을 명심해야 된다라는 규정도 있네요. 이거 좀 찾아보고 붙여놔야겠어요 앞에. 저희가 그래서 오픈 카톡방에 가끔 이제 그거를 예. 정해서 올리면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이거 데스크 모니터에다가 깔아야겠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회사에 사실 이런 걸 서로 알게끔 서로 보이는 공간에 뭐 해놓는다면 네, 더 네. 이유를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서로 행동을 좀 조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신문 안에 사이사이에 전단지처럼 결제 서류 앞에다가 이렇게 하나 꽂았어. 부장님 이러면 결제 늦게 하면서 네. 올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 그러면 대처하는 본인의 태도나 인식에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이런 10계명입니다. 갑질에 대한. 네. 네. 5계명이 아니라 이제 10계명. 10개명 이게 10개명. 더 많네요. 네, 왜냐하면 일단 괴롭힘과 관련해 가지고는 대응하기 위해서는 뭐 증거들도 잘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증거를 수집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굉장히 세세하게 그 중에서 정했어요. 중요한 것만 저희 몇 가지만 좀 짚어보죠. 몇 가지요? 하나 그냥 한 가지만. 한 가지라도. 네, 네. 한 가지. 왜냐면 이거는 이제 증거와 관련해 가지고 수집하는 방법은 사실 이렇게 좀 세세한 거라서 네. 제가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자기 잘못을 그러니까 자기 탓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럴 것 같아요. 너는 괴롭힘 당할 만하니까 괴롭힘 당하는 거야. 이거 괴롭히는 거 아니야라는 인식들을 계속 심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10계명 중에 1계명인데 네.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맞아. 바꾸는 게 자기한테 불리할 수도 있는 회사를 나가야 되거나 이렇게 될지 모르니까 그걸 일단 자기 탓으로.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특히 직장갑 119에 제보 주시거나 연락 주시는 분들은 굉장히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미 치료받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한 가해 행위인 거죠. 괴롭힘이라는 게. 근데 딱 보면 전 남 탓을 되게 잘하는데 남 탓을 못 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맞아요. 책임감 맞아요. 이런 거 맞아요. 엄청 모범생 이런 네, 분들 되게 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맡은 바도 열심히 하고 싶고 관계에서도 내가 더 잘해 조금 보려고. 잘 하면 좋아지겠지 하는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좀 많은가요? 어때요?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압도적으로 표현하고 많습니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게 직장 갑질의 좀 피해자가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별이 여성이라는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여성들이 어쨌든 직장 안에서는 낮은 직급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갑질을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특히 보면은 저희도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여성들이 또 비정규직이 또 되게 압도적으로 맞아요. 네. 비정규직이 일하는 이유로 이제 당하는 건데 그게 사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제 갑질을 당하기도 한 거죠. 네. 그다음에 인상적이었던 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갑질 제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코로나19에 네. 재택근무들을 많이 하지 않나요? 아니면은 더 힘든가 보죠. 뭐 예컨대 이제 저희가 갑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뭐 코로나19 때문에 그냥 당장 그만두라고 한다. 아니면 뭐 무급 휴업, 네, 무급으로 그냥 쉬라고 한다. 아, 그거는 정말 가능한 일이네요. 그런 소위 말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제 일과 관련해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피해자도 결국은 또 여성이군요. 예. 지금 벌써 계속 지금 댓글이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오픈 채팅 메신저 지금 말씀해 주신 직장 갑질 119 네. 오픈 채팅 메신저로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지금 너무 네.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 이름을 알려달라. 네. 말씀하세요. 예, 깨톡방에 들어가면 네. 오픈 깨톡방이라고 위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아니, 네네. 그러니까 어떤 이름을 치고 들어가면 됩니까? 직장 갑질 119 이것만 딱 치면 됩니까? 네, 맞아요. 그 그러면 그냥 바로 포털 입증하네요. 사이트에도 직장 갑질 119를 119. 치면 링크가 바로 투명한 링크가 제보 링크로. 나밖에 없는 링크가 떠요. 정확히 아시네요. 네. 거기 들어가서 이제 링크 복사하기 누르시거나 참여하기 누르시면 바로 들어갈 수 바로 있게 들어가 되더라고요. 상담하실 수 있게끔 네. 되어 있다는 거죠. 네. 어느 곳이든 네. 포털이든 오픈 채팅 메신저든 뭐든 다 직장 갑질 119로 치고 네. 들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예. 같이 함께 나누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어떤 분이 여유당님인가 보내주셨는데 처음에 어떻게 혼자서 그걸 다 상담하셨냐고. 원래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뭐 100명 넘는 스텝이긴 네. 했지만 이제 오픈 카톡방을 일단 제가 담당을 했었고 그랬군요. 근데 이렇게 많을 줄 몰랐던 거죠. 네. 근데 소문에 듣자니 지금 윤 변호사님 119에서 무보수로 근무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유복한 집 자제분이신가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네, 손을 막 그렇지 않습니다. 저으시는데요. 아.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네. 그냥 저희 상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네. 이제 그 대부분의 상근은 아니셔서. 네, 저는 이제 반상근으로 일을 하는 거고요. 아. 네, 대부분의 지금 참여하고 있는 저희 스텝이라고 표현을 해요. 스텝들은 그냥 소위 말하는 이제 자원봉사인 개념인 거죠. 너무 고맙습니다. 네. 진짜 감사하고. 네, 그리고 근데 상근하시는 분들도 급여 없이 계속 그간 지내오기도 했어요. 최근에서야 이제 사실 조금씩 급여를 받기 받게 시작하셨군요. 그렇군요. 야, 이렇게 먼저 도와주시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모성에 관한 얘기는 잠깐 끝으로 좀 해보고 갈까요? 그거에 관한 문제들도 있죠.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출산을 하려고 한다, 임신했다라는 이유로 해고당하는 분들도 있고 육아휴직 들어갔다가 돌아왔더니 자리가 없다. 그런 이건 경우들이 예전에 정말 참 많이 많아요. 들었던 얘기인데. 네, 근데 네. 아직까지도 굉장히 아직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출산, 육아, 모성과 관련해가지고는 음. 갑질 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모성 치매 갑질이라고 따로 명명하시기도 했었고, 네. 맞아요. 8대 저희가 권리, 그래서- 출산 육아 8대 권리 뭐 이렇게도 정리하셨고. 맞아요.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거는 명백한 법 위반이고 그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리가 있다.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8대 권리를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포스터로 뿌리고 알리고 있기도 하죠. 그렇군요.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과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맞아요. 직장갑질 119 응원합니다. 맞습니다.